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 이 시간에는 절세미남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회계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운회계사무소 대표 박수빈 회계사입니다. 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빈 회계사님과 함께하는 첫 시간인데 먼저 주제 함께 보도록 하죠. 네. 벌써 이 회사로 이직한 지 8개월이 넘었네. 연말정산 환급금 들어왔네. 13월에 보너스다. 맞아요. 근데 이게 뭐지? 직장인인데 무슨 종합소득세 신고요? 잘못 온 거 아니에요? 미남 씨, 연말정산 확실히 한 거 맞아요? 이전 회사 퇴사할 때도 연말정산했고 여기서도 분명히 했어요. 환급금까지 다 받았는 거요? 에이, 그럼 잘못 발행된 건가 봐요. 어떻게 하지? 네. 직장을 옮겼고 전 직장에서 연말 정산이 다 끝났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아왔다? 잘못 온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제대로 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도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직장인한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데 특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정산을 다 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왜 날아온 겁니까? 네,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해서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인데요. 이분의 경우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내문이 날아온 겁니다. 합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직장에서 따로 연말정산 받으면 됐지 뭘 또 이게 어떻게 합산을 해야 된다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중간에 이직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전 직장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라는 겁니다. 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58만 명이 지난해 연말정산 시에 이전 직장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본인이 번 소득을 합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이전 회사와 또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지금 연말정산을 하는데 왜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해야 하는 거죠? 예, 개인이 1년간 번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여서 여러 소득이 합산되면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합산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되므로 두 회사 급여를 합산해야 되는 거죠. 한 회사에서 4천만 원의 연봉을 받은 경우와 두 회사에서 합해서 4천만 원을 번 경우 세금이 달라지면 공평하지 않겠죠. 그럼 이분의 경우에는 이전 직장과 또 현재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이제 합하게 되면 소득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죠. 그럼 부담하게 되는 세금 또한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추가로 얼마나 더 내야 되는 겁니까? 네, 연봉을 4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최대 185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네. 두 직장에서 똑같이 급여를 받았다면 2천만 원으로 연말정산을 할 경우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약 13만 원의 세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두 직장에서 총 26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죠. 하지만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해 4천만 원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최대 210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분은 최대 185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사례자 같은 경우도 일부러 그랬다라기보다는 이제 몰라서 실수한 경우가 은근히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럴 경우는 반드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정정해서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분처럼 잘못 온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1년 안에 세무서에서 기한 후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래 납부할 세금 외에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되는데요. 1년만 지나도 본래 납부할 세금 185만 원 외에 미납세액 185만 원의 약 30%인 55만 원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자칫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회사를 이직한 경우에요. 회사를 이직한 그 해 연말 정산을 한다면 어떤 걸 꼭 놓치지 말고 챙겨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짚어주세요. 네.
반드시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잘 챙겨서 네.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제출하면 현 직장에서는 이전 직장 소득을 합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예, 하지만 연말정산할 때 이를 놓치더라도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네. 이때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전 직장 근로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회사를 그만두고 뭐 바로 새 직장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회사 그만두고 좀 쉰다던가 아니면 또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회사를 그만뒀을 때도 연말정산 내역을 잘 챙기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네. 각종 공제를 신청하면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중도퇴사 시에는 대부분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해서 각종 공제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안 한 각종 공제를 추가로 받아 세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또 퇴사 후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초기라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네. 이때 근로소득과 마이너스 사업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세금 일부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때 사업소득의 적자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 이제 직장인들에게는 13월에 월급 연말정산에 거는 기대감들이 커질 그렇죠. 시기잖아요. 이제 곧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게 되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연말정산 관련해서 꼭 챙겨야 될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 시점에서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을 잘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특히 월세 세액공제와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잘 챙기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나므로 꼭 챙겨야 하겠습니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 대상에 추가된 항목들을 잘 챙겨야 합니다. 체험학습비,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교육비 공제 항목에 추가되고 네.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구입한 경우 결제 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데요. 네. 이 자료들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고 하니 해당 있는 경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팁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수빈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